질문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지요. 54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남자 4명과 K54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합해서 8명을 일렬로 줄을 세우는데 남녀가 번갈아 줄을 설 때 특정 한 쌍의 남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줄을 세우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번갈아 선다라는 표현이 이제 뭐 같은 얘기죠. 교대로 줄 세우는 거죠. 교대로 줄 세우기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일단 나누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는 남자로 시작해서 남녀해서 남녀로 끝나는 경우. 그냥 쓸까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냥 써볼까요? 남자 여자 이렇게 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여자 남자라고 할게요. 이렇게 줄 세우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특정 남녀를 먼저 이웃해서 줄 세우래요. 그럼 걔네를 먼저 세웁시다. 걔네를 세우는 방법에서가 몇 가지일까요? 걔네를 먼저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A랑 여자 B가 있어요. 걔네 둘이 먼저 이 빈 자리 중에 두 개를 선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어떻게 세울 수 있죠?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 또는 이렇게죠. 끝. 됐습니까? 걔네를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에서는 그럼 뭐 몇 가지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죠. 됐습니까? 그래서 걔네를 세우는 겁니다. 섰니? 네, 저희 섰어요. 아, 그래? 그럼 이제 남자 3명, 여자 3명 니네 맘대로 서라를 해주시면 되겠죠. 남자 3명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 여자 3명 줄 서는 방법의 수 3팩토리얼. 여기다가 3팩 곱하기 3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해가실까요? 앞에 있는 7이 의미하는 건 뭐였어요? 걔 특정한 그 한 쌍 애들한테 먼저 서라고 하는 거야. 이를테면 뭐 파란 의자, 빨간 의자 있다고 칩시다. 편하게. 그럼 파란 의자는 남자 앉고 빨간 의자 여자 앉고 이런 식으로 쭉 의자 깔아놓은 거에 야 앉아 이거 먼저 한 거죠. 그죠? 그 방법의 수가 7가지였다. 직접 셌다. 인 거고요. 밑에는 뭐 다를 게 없죠. 똑같죠. 그죠?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할 거니까 요거까지 구한다고 치면 요것도 이제 동일하게 거기 때문에 위에 거랑 결국은 합해서 계산한다고 치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네요. 끝. 됐죠? 계산해 주시면요. 어우, 엄청 크겠는데요? 7 곱하기 6 곱하기 6이잖아. 7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2니까 와, 이씨,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6, 7, 42, 6, 22 이렇게 얘네들도 곱하 4, 8, 42, 4, 0, 5, 500 4가지, 504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어우, 되게 크네요. 넘어가시고요. 55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했어. 59번 보겠습니다. K59. 어느 관광지에서 7명의 관광객 A, B, C, D, E, F, G가 마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림과 같이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요.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2인용 의자에 오른쪽 좌석에 앉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차가 있는데 자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의 자리가 있는데요. 이 8개의 자리 중에 맨 앞에 오른쪽 자리에는 마부가 앉기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7개의 빈자리가 있죠. 저기에 앉으면 됩니다. 그죠? 누가? A, B, C, D, E, F가 E, F, G가 이 남은 빈자리에 앉아주면 되는 겁니다. 까지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거냐? 밑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답니다. 가의 조건에 의하면 A와 B는 이웃해야 돼요. 그러니까 2인용 의자 둘이 손 꼭 붙잡고 앉아 있어야 돼요. 신혼부부인가 봐요. 그리고 나는요, C와 D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지 않게 앉는데요.
어, 신혼부부인가 봐요. 둘 다 그럴 수 있겠죠. 싸웠나 봐요. 이렇게 안 치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사실은 이웃하지 않게 앉힌다는 게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다른 애들 다 안 친다는 빈자리에다가 사이나 앞뒤 공간에 안 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이 너무 특수하죠. 그죠? 특수해서 그렇게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얘부터 정합시다. A, B는 이웃해서 앉아야 되니까요. 요거를 정하는 게 일단 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중에 한 줄을 고르면 되잖아요. 그지? 한 줄 고르고 왼쪽 오른쪽만 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A, B를 안 치는 방법의 수는 일단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왼쪽 앉을지 오른쪽 앉을지를 정해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총 6가지가 있을 거고. 그래서 A, B가 어느 자리에 앉았다 쳐. 이를테면 이 자리에다가 A, B가 앉았다고 칩시다. 됐어요?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CD한테 물어보는 거지. 너 어디 앉을래? 이걸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이웃하지 않게 앉으면 돼요. 이제 CD가.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노가다를 띄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CD가 뭐 이렇게 앉아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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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아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부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앉는다. 그러니까 마부 옆에 이 자리에 누군가 한 명이 앉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로 나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느냐 안 앉느냐. 오케이? 즉 CD가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방법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부 옆에 앉는 경우 누군가가 앉는 경우 라고 하면 마부 옆에 앉는 거 한 가지 확정. 오케이? 한 가지 확정. 그리고 나머지 이게 4개 자리 있으니까 4개 자리 중에 너 아무 데나 앉아.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리 2개는 뭐 이를테면 이렇게 확정 지었다고 치면 이제 CD한테 너 어디 앉을래 결정해 주시면 되겠죠. 2패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CD가 앉았다 쳐. 그럼 나머지 이제 CD 앉았으니까 EFG가 짜라락 앉으시면 되겠죠. 그게 3팩토리얼까지 나올 건데 이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까지가 이제 CD가 앉는 경우의 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얘는요. 마부 옆에 앉지 않는 경우. 마부 옆에 앉지 않는 경우. 마부 옆에 안 앉는 경우. 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사실 노가다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없죠. 자,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4가지밖에 없죠. 왜 4가지인데요? 셌어요. 방법이 없어요. 너무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직접 세주는 게 맞아요. 됐습니까? CD를 안 치는 경우는 4가지다. 물론 자리가 그렇다는 거고 이펙토리얼 가지. 뭐겠죠? 뭐 C가 앞에 앉고 D가 뒤에 앉아 막 이런 식으로. D가 앞에 앉고 C가 뒤에 앉아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그리고 요거 끝난 다음에 또 뭐 하겠어? 곱하기 3팩 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른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는 합의 법칙을 적용해 주셔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럼 계산으로는 어떻게 해요? 일단은 A, B를 먼저 앉혔고요. 즉, 3 곱하기 2팩을 먼저 해줬고요. 거기에다가 얘네 둘을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거 더하기 이거 한 다음에 3팩은 공통인수니까 묶어냈다고 치는 게 계산서에서 좀 더 편하겠네요. 1 곱하기 4 곱하기 2팩이랑 4 곱하기 2팩이랑 생각해보니까 4도 그냥 둘 중에 하나 정하고 둘 중에 하나 정했다고 해서 2 곱하기 2로 판단해도 되겠다. 되긴 된다. 어쨌든 이렇게 얘랑 얘의 합으로 해주시고 곱하기 3팩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계산식이 완료가 된 거겠네요. 나머지는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3 곱하기 2니까 6일 거고요. 요 자리는 2 곱하기 4니까 8이고 여기도 8이고 여기는 그래서 16 될 거고 여기는 6 될 거고 덧셈 아닌데 곱셈인데 위계를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구성된 건지 여기가 AB 앉히는 경우에서 여기는 CD 앉히는 방법에서 여기는 이제 남은 자리 EFG 앉히는 방법에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됐죠? 계산해야 되는데 66, 36 곱하기 16 36 요거 18 했으니까 210 됐고 36 했으니까 6, 7, 5 576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576까지 맞겠지 뭐. 넘어가겠습니다. 66번 보실게요.
그림과 같이 둥근 의자 3개와 사각 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다. 1학년 학생이 2명, 2학년이 2명, 3학년이 2명인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의자에 앉히는 모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2학년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다. 같은 학년 학생은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오케이. 동글, 사각, 동글, 사각, 동글, 사각 이렇게 있고요. 배치되어 있고요. 그림과 같이라고 했으니까 뭐 네모로 시작해서 동글은 없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 각각 2명씩 있고요. 첫 번째로 가해 조건에 의하면 2학년은 사각에만 앉힌다고 했었죠. 먼저 앉힐까요? 2학년 2명. 2학년은 사각에만 앉힌다고 그랬고요. 나는 같은 학년은 이웃하지 않죠. 이거 케바케가 되겠는데? 잠깐만. 2학년 애들이 아닌가? 그렇겠대. 경우가 좀 달라지겠네요. 2학년 애들을 먼저 앉히는 게 맞겠죠. 사각형 의자를 선점해야 되니까. 근데 케이스가 좀 나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랑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앉힐 때? 뭐 이를테면 2학년 2명을 여기 앉혔어 먼저. 앉히는 방법의 수는 당연히 뭐 2가지밖에 없겠. 3개 중에 2개니까 3콤비네이션 2가 되겠다. 이 경우의 수가. 3가지.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었다. 앞에 2개 근데 2명이니까 3 곱하기 2지. 3 곱하기 2. 그치? 2학년 첫 번째에 너 어디 앉을래? 2학년 1번, 2번 있으면 1번 너 어디 앉을래? 3 곱하기 2번 너 어디 앉을래? 2 이렇게 되겠죠. 이게 총 6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게 6가지가 나올 건데 복잡하네요. 이 문제는 상당히. 이게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경우가 나뉘어서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경우가 달라지는데 2학년이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에 2학년이 2명이 앉는 경우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면 1학년을 그 다음 앉혀볼까요? 1학년한테 물어보는 거. 너희는 어디 앉을래를 하는 거지. 그럼 1학년이 이렇게 앉을 수도 있죠. 그죠? 혹은 이 2자리 중에 한 자리에 앉고 그 다음 여기 또는 여기를 앉을 수 있겠죠. 이거 일일이 세야 돼? 잠깐만, 뾰족한 수가 없나? 너무 특수한가 상황이? 뾰족한 수가 없나? 없겠습니다. 없겠네요. 뭐야? 같은 학년 학생은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그게 맞지? 이웃하면 안 된다. 이웃하면 안 된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거 다 노가다야 될 것 같은데 경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앉는 경우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치? 1학년이든 3학년이든 여사건으로 할까? 여집합 저기로? 적어도 막 이런 식으로. 그게 더 복잡하려나? 자, 시간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은 2학년이 이 자리에 앉는 게 2팩토리얼 가지만큼 있을 거고요. 1, 2 앉을래, 2, 1 앉을래 이래가지고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거고요. 1학년 애를 앉힌다고 했을 때 이렇게 앉혀도 되고 이렇게 앉혀도 되고 이렇게 앉혀도 되고 그럼 총 몇 가지지? 하나 더하기 지금 나 뭐 하는 거냐면 1학년 앉히는 거예요. 여기 2학년 앉혔고 1학년 앉히는 거예요. 하나 더하기 이렇게 앉히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앉히거나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고 요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정하고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니까 그죠? 2 곱하기 2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왜 2 곱하기 2입니까? 둘 중에 하나 정했어요. 둘 중에 하나 정했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아직은 1학년 자리라는 것만 정한 거고 1학년에도 A가 있고 B가 있다고 그러면 어디 앉을지는 안 정한 겁니다. 자리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를 정하는 방법의 수가 또 2팩토리얼 가지만큼 있겠죠. A 여기 쓰고 B 여기 쓰고 B 여기 쓰고 A 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3학년 2명 띡띡 넣는 게 2팩토리얼 가지만큼 있을 거고 이렇게 있겠네요. 요 케이스는 이렇게 씁니다. 다른 케이스도 근데 비슷할까요?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 어쨌든 이렇고요. 2학년 2명 여기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본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야, 이거는 네, 이렇게 해야만 하겠네요. 뭔가 깔끔하게 떨어지기가 힘들겠네. 두 번째 케이스. 사전식 배열 생각하셔서 요 자리가 2학년 들어가고 요 자리 2학년 앉는 경우로 생각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2학년이 앉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일단은 2학년 A, B 앉아야 되니까 2팩토리얼 가지만큼 있을 거고요. 그 다음 1학년을 앉힐 건데 1학년 애들 이것도 마찬가지야. 1학년 애들이 1학년 애들이 이렇게 앉거나 이렇게 앉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닥 앉으면 안 되잖아. 따닥 앉으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따닥 앉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 보시면 방법이 이렇게 앉는 경우랑 이렇게 앉는 경우밖에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쌤 이렇게 앉아도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애들이 붙어야 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남은 애들도 붙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이렇게나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 얘네들은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져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1학년들이 물어보는 거지. 1학년 니네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일단 물어봐야죠. 그죠?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저희는 이게 좋아요. 저긴 이게 좋아요. 아무튼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될 거고요. 그죠? 선택을 했어. 그럼 뭐 하면 돼? 앉아. 1학년 A가 있고 B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게 또 2팩토리얼 가지만큼 있을 거고요. 나머지 3학년이 빈자리에 갖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이번에는 동글네모인데 2학년을 이렇게 앉히는 경우 2학년 여기 앉고 여기 앉는 경우 보실 수 있겠네요. 아까 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한데요. 일단은 2학년 두 명이 A, B가 앉아야 되니까 2팩토리얼 가지만큼 있을 거고요. 그죠? 거기에 이어서 1학년을 앉힐 건데요. 1학년 때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지. 너 이렇게 앉을래? 이렇게 앉을래? 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앉을래? 동글동글 앉을래? 네모동글 앉을래? 요거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죠? 저희는 뭐 이렇게 앉을래요? 혹은 저희는 이렇게 앉을래요?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게 두 가지만큼 있는 거고요. 그래, 그럼 너네 이렇게 앉기로 한 거다. 하고 1학년 애들 여기에 앉으면 돼. 근데 얘네끼리 싸우겠지. 내가 왜 끝에 앉을래? 내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2팩토리얼 가지만큼 나올 거고요. 구조상 위에 거랑은 똑같긴 하네요. 그럼 이제 3학년이 남은 자리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앉으면 되는 거죠. 그게 2팩토리얼 가지겠죠. 그래서 얘는 다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멋있게 나도 짠짠짠하고 풀어드리고 싶은데 조건이 너무 디테일해요. 상황 자체도 좀 독특하고 조건이 너무 디테일해서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네요. 자,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5제곱입니다. 32가지 나올 거고요. 얘는요. 16개, 16개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16개, 16개가 나올 겁니다. 다 더해주시면 64가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 더해주시면. 그러겠습니다. 넘어가실게요. 75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나리오를 세워봐야 돼. 상황이 막 되게 특수해가지고 멋있게 짠짠짠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 1, 2, 3, 4, 5, 6, 7, 8, 9 9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1부터 9까지가 있어요. 1부터 9까지가 9개의 숫자가 있고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하여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을 구하여라. 자, 1부터 9까지 중에 서로 다른 세 수를 고른대요. 그러니까 뽑았던 거 또 뽑지 말란 얘기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하셔서 뭘 만든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겁니다.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봅시다. 세 수 중 어떤 두 수의 합은 나머지 한 수와 같다. 가의 조건이 세 수 중 두 수의 합이 나머지 한 수와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1, 3 하면 4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죠? 두 개를 더해서 가장 큰 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거네요. 그리고 세 수 중 7은 반드시 포함된다. 7은 반드시 포함된다. 래요. 오케이. 그럼 요걸 만드는 경우에서 한번 헤아려 봅시다. 생각해 보시면 두 수의 합할 때 요 두 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한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얘가 가장 큰 수겠죠. 그죠? 가장 큰 수겠죠. 그럼 가장 큰 수가 7이 되느냐 아니면 7이 아니냐로 분류해 놓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수가 7이었다고 치면요. 나머지 두 수는 1, 6 뭐 이런 애들밖에 없는 거지. 그지? 나머지 두 수는 원래 두 수의 합할 때 그 두 수는 1, 6 이거나 2,
4, 2, 5, 덧셈을 못해. 3, 4 이렇게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이제 각자의 케이스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167 이렇게 만들 거면 167 할지 617 만들 건지 716 만들 건지 이런 식으로 있을 거니까 각각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씩 있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때 3팩토리얼 가지 요때 3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합쳐보시면 3 곱하기 3팩토리얼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6 곱하기 3에서 18개 있습니다. 이거 오케이 되실까요? 가장 큰 수를 7로 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가장 큰 수가 7이 아닌 경우를 볼게요. 그럼 7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앞에 있었던 1, 6, 2, 5, 3, 4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이번엔. 그지? 그러니까 7 더하기 뭐인 거죠? 7에다가 뭐를 더해서 다른 수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빈자리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뭐뭐 있겠니? 2랑 9, 1이랑 8, 요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말인즉슨 뭐 187, 178, 뭐 1, 297 뭐 이런 거 써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도 각각 몇 가지씩 3팩토리얼 가지씩 있을 거거든요. 그렇잖아. 279 나열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죠? 3팩토리얼 가지 있을 거고 이것도 178 나열해봐 3팩토리얼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이것도 2 곱하기 3팩토리얼이기 때문에 6, 2, 1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합쳐주시면 30개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나요? 30가지가 된다. 앞으로 됐고요. 76번 볼게요. 너네는 진짜 이런 거 되게 중요해. 확통으로 수능을 보다니. 볼 수 있는데 다 같이 확통으로 수능을 본다는 게 뭔가 안타깝구만. 자, 1, 2, 3, 4, 5 중 1, 2, 3, 4, 5 중에서 1, 2만 반복 사용 가능해요. 1, 2만 반복 사용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이들 숫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래요. 5자리 자연수를 만들래요. 만드시면 됩니다.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 4, 5는 한 번씩밖에 못 쓴다는 얘기죠. 1, 2는 계속 쓸 수 있고 1, 1, 1, 1, 1 가능 이런 겁니다. 1, 1, 1, 1 가능.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1, 2를 몇 번 쓸 거야 라고 정하기에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반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4, 5를 몇 번 쓸 거야 라고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죠? 다시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1, 2는 반복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1, 1, 1, 1, 1 하거나 2 이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1, 2, 1, 2, 1, 2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1, 2, 3, 1, 2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는 1, 2를 몇 번 쓸 건지로다가 위계를 잡아놓고 계산을 해주시면 편하긴 편해요. 근데 1, 2는 생각해봐. 5번 써도 되고요. 4번 써도 되고요. 3번 써도 되고요. 2번 써도 되고요. 1번 써도 되잖아요. 안 써도 되나요? 안 쓰면 안 되겠네. 3, 4번 쓰려니까. 1, 2는 적어도 한 번씩은 써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야. 그렇지도 않아. 생각해봐. 1, 2를 3, 4, 5 해도 돼. 이 2는 안 써도 돼. 그러니까 1, 2를 그러니까 1, 2를 구별하는 것도 좀 애매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경우를 나눈다면 둘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는데 처음 내가 했던 아이디어는 3, 4, 5를 안 쓰는 경우, 3, 4, 5를 한 번 쓰는 경우, 3, 4, 5를 2번 쓰는 경우, 3, 4, 5를 3번 쓰는 경우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하면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혹은 1, 2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 2를 안 쓸 수는 없어요. 2번 쓰는 경우를 생각해요. 1, 2는 무조건 2번 이상 써야 돼요. 2번 쓰는 경우, 3번 쓰는 경우, 4번 쓰는 경우, 5번 쓰는 경우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게 난가? 이게 낫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경우를 나누어서 보셔야 되겠다. 첫 번째 이거부터 볼게요. 첫 번째 1, 2를 기준으로 보죠. 1, 2를 딱 2번 쓰는 경우. 쓰는 경우라고 할까요? 쓰는 경우. 1, 2가 1, 2 해놓고
간촐하게 써볼게요. 1, 2가 2번 사용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1, 2를 2번 사용한다. 그럼 3, 4, 5가 자동으로 3번 선택되는 거죠. 3번 선택된다기보다 하나씩 선택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냐? 내가 1, 2는 빈칸으로 표현할게요. 빈칸 1, 2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 2일 수도 있고 2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빈칸 3, 4, 5 나열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빈칸 3, 4, 5 이거 나열하는 거예요. 빈칸 3, 4, 5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별로야. 3, 4, 5를 먼저 나열해 보시죠. 3, 4, 5를 5개의 자리에서 3, 4, 5를 먼저 배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4, 5를 배치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 P, 3가지. 오케이? 5개 중에 3개를 골라서 자, 3, 4, 5 뿌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럼 3, 4, 5는 뿌려졌어요. 그럼 빈자리가 보시다시피 2자리가 남았겠죠? 그럼 여긴 여러분들이 뭐 해주시면 됩니까?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1 넣어도 되고 2 넣어도 되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배 법칙으로 넘어가서 유연하게 대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2를 먼저 대처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3, 4, 5를 먼저 배치한 거예요. 3, 4, 5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1, 2 배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됐어. 두 번째 경우 1, 2를 3번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1, 2 쓰는 게 3가지가 있는 거고 나머지 두 자리는 3, 4, 5 중 2개입니다. 오케이? 3, 4, 5 중 2개를 골라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수녀를 이용해야 된다는 게 되게 불편하네. 수녀를 이용하는데 2개를 일단 골라놔야 되거든. 3, 4를 할지 4, 5를 할지 3, 5를 할지를 골라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요거 고르는 2개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만큼 있을 겁니다. 일단 요게 3가지만큼 있을 거고 엄밀하게 말하면 3 콤비네이션 2예요. 어쨌든 문제로 집중해 보시죠. 그래서 골랐어. 예를 들어 3, 4를 골랐다 쳐. 3가지 해서 골랐다고 치면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5칸의 자리에 3, 4를 먼저 배치하는 겁니다. 오케이? 3, 4를 먼저 배치하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3, 4 뭐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거죠. 됐어요? 나머지는 다 뭐겠어요? 나머지는 1, 2, 1, 2, 1, 2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 1, 2를 4번 사용하는 경우 그러면 1, 2, 1, 2, 1, 2, 1, 2 그리고 나머지 하나 얘는 이제 3 또는 4 또는 5겠죠. 3, 4, 5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고요. 얘를 먼저 배치하셔야 됩니다. 5개의 자리가 있는데요. 이 5개의 자리 중에 하나를 터잡으셔서 3 또는 4 또는 5 중에 하나를 참고로 이거 3가지 곱하시는 겁니다. 이거 반영돼서 곱하기 3 해주셔야 돼요.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가지죠. 3 또는 4 또는 5가 될 수도 있죠. 뭐 3을 골랐다고 치겠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그럼 그 고르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될 거고요. 오케이? 그럼 3을 어디다가 배치할래? 5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배치했다 쳐. 그럼 나머지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1, 2 또는 1, 2 또는 1, 2 또는 1, 2가 되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경우의 수는 2에 4제곱까지만큼 있을 거예요. 그죠? 마지막 경우 1, 2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5번 쓰겠다 이거죠. 5자리를 전부 1, 2만 쓸 거예요. 5자리를 전부 1, 2만 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1, 2만 1, 2, 1, 2, 1, 2, 1, 2 뭡니까? 2의 5제곱까지만큼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계산한 얘네들을 다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매우 클 것 같네요. 거의 10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숫자 사이즈가 하나씩 계산해 보시면 5P3이면 543이니까 요거부터 해볼게요. 543 곱하기 4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20, 이렇게 하면 12니까 240까지 사이즈 봐. 이거만 해도 240까지야. 다른 게 더 경우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요거도 보세요. 얘는요 3 곱하기 54 에다가 2의 세제곱이니까 8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20가지에 24가지니까 480까지 나올 겁니다. 오케이? 20가지에 38, 24니까. 아이고 사이즈 크다. 얘는요 3 곱하기 5 곱하기 16인데요 16 곱하기 5를 먼저 해봐. 그럼 이거 800 나오나요? 80 나오나요? 2를 먼저 줬다고 치면 10 곱하기 8이니까 80 나오겠네. 80에 3 곱한 거니까 240까지 나오겠네. 얘도 240까지 나오고요. 얘는 32개 있고요.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보기가 있나요? 얘가 몇 번이었나? 76번이었죠. 보기가 있나요? 보기가 있네요. 자, 0002 다 더하면 2로 끝나겠다, 그지? 하나밖에 없다, 그죠? 다 더하면 2로 끝나겠는데 992가 되겠습니다. 엄청 크네요. 엄청 크네요. 뭐 따로 계산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서서 설명드리는 이런 경우를 나눈다. 요런 방향성을 좀 여러분들이 좀 따라 하려고 해보셔야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경우를 나누는 게 사실 이런 경우 이렇게 나눠야 되라고 문제로 뭐 공식화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럼 내가 알아서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데 저 작업이 쉽지가 않아요. 저 작업이 익숙해지면은 확통 마스터입니다. 참고로 지금 해주고 있는 이런 작업들이 나중에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지금 공통수학 1에 있는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넘어서서 확률과 통계라고 있잖아요. 거기 배우실 때 똑같이 이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딱히 이 정도 난이도예요. 그냥 비슷해요. 어려운 문제 수준이. 더 어려워지지 않아요. 배우는 건 늘어나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똔똔이다. 예, 76번 받고요. 넘어가실게요. 8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게 몇 개냐? 80번이랑 96, 103, 106, 113, 114, 126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럼 한번 끊어가자. 쭉 한 번에 다 하면은 너무 힘드니까 80번 우리 같이 보고서 잠깐 끊어갈게요.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지금 보니까 좀 피곤한 사람들 보이는데 물이라도 한 잔 좀 드시고 오세요. 잠깐 한 5분이라도 좀 쉬었다 갈게요. 요거까지 보고요. 80번입니다. 다음 5개의 문자가 있는데 A, B, C, D가 있어요. A, B, C, D, E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모두 한 번만 사용하는 사전식 배열을 한대요. 아하, 사전식 배열을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전식 배열을 할 때 C, D, E, A, B는 몇 번째니? 라는 물음입니다. 몇 번째니? 라는 문제입니다. 요거 아주 정석적이지만 쉬운 방식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데 롯데월드를 간다고 칩시다. 그럼 롯데월드 어떻게 가는 줄 알아요? 가장 편하게 가는 방법 알아요? 일단 버스 타는 게 최고입니다. 버스를 타고, 그러니까 시외버스나 고속버스, 시외버스 타야 되겠죠? 가서 동서울로 가요. 동서울을 가서 동서울에서 내리면 거기서 지하철역이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역으로 가요. 거기서 2개인가? 지하철로다가 2개인가 3개만 가면은 롯데월드 입구 근처로 가고요. 거기서 내린 다음에 지하철 그 지하에서 좀 걸어가면 롯데월드가 나와요. 자, 우리가 어떻게 롯데월드를 접근하고 있죠?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 번에 빵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큰 범위를 숭텅 넘어가고요. 그죠? 그 다음부터 지하철로 또 조금 더 짧은 거리지만 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고 차차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C로 시작하잖아요. C로 시작하는 걸 숭텅 넘어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A, B, C, D, E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며 그럼 사전식 배열의 시작은 A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걸 세세하게 나누지 마시라고요. A로 시작하는 거 다 숭텅 넘어가셔야 된다고요. 시외버스 타고 서울로 일단 확 넘어가듯이 동서울로 넘어가듯이. 자, 무슨 얘기냐? 첫 번째가 없어. 그냥 가자. 나눌 필요는 없어. 그냥 A로 시작하는 경우라고 할게요. A로 사전식 배열을 할 거니까 A로 시작하는 경우가 쭉 있을 겁니다. 나머지 빈자리가 B, C, D, E가 들어가서 4개가 들어갈 건데 얘네들 전부 얘보다 앞에 있는 거잖아요. C로 시작하는 것보다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몇 개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A, B, C, D, E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게 4팩토리얼 가지만큼 나와요. 이해가십니까? 근데 훅 넘어가라고. 없으니까. B로도 시작해보자고. B로 시작하는 경우도 다 넘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4팩토리얼 가지 나와요. 됐나요?
확확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확확. 그 다음은 뭘 보셔야 되죠? C로 갔는데 요 다음부터 살짝 브레이크 밟아야지. 근처 온 거야. 동서울 도착한 거야. 동서울 도착했는데도 버스 타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죠? 더 가다가 막 의정부 가고 막 위로 간단 말이야. 북한 거 안 되죠. 여기서 내리셔야 돼요. 여기 내리셔서 좀 근처에서 가서 지하철 탑니다. 그러니까 C로 시작하는 A가 있어요. 요거부터 가는 겁니다. CA로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빈칸 4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여기도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여기 몇 개 있겠어요? 3팩토리얼 가지만큼 있겠죠. CB로 시작하는 거 있겠죠? 넘어가셔야 돼요. 요거 3팩토리얼 가지만큼 있겠죠. C는 없지. C 이제 D로 시작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지하철 2호선 타시고요. 2호선 타시고요. 2개인가 3개 정거장 다 간 다음에 내리시면 됩니다. 잠실이에요. 거기 내린 겁니다. 띠리리 해서 CD로 왔네. 여기까지. 느낌 오시죠? 확확 넘어갔다가 좀 지하철 타고 조금 더 움직였다가 이제부터 걸어가면 됩니다. CD로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 CDA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CDA로 시작하는 거 2개 있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굳이 2팩 표현한다기보다는 CDA 2개 있고 CDB로 하는 게 2개 있고 CDA 2개, CDB 2개, CDA까지 가서부터는 이제 앞에 표 끊고 서 있는 겁니다. 저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온 겁니다. 이제 다 왔어요. CDA 오면 안 되는데 CD인데 E 미안요. 알파벳을 내가 잘 몰라서 CDE 그 다음은 이제 찾아가셔야죠. AB가 있겠죠. 아직 다 도착했네요. 여기야. 여기네 이 느낌인 겁니다. 야 언제다가 왔잖아. 진짜? 여기네 이 느낌인 겁니다. 다 온 겁니다. 안 갔으면 저기까지 가야 돼가 되는 거고요. 됐죠? 도착. 이 몇 번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점점점 속도를 줄여가면서 확확 가다가 점점 속도를 줄여가면서 마주치시면 되겠다. 4팩토리얼 가지라는 게 4321이잖아요. 그죠? 64, 24. 요거도 24. 요거는 321이잖아요. 그죠? 6개, 6개, 2개, 2개, 그 다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다 더하시면 이렇게 더하면 30, 이렇게 더하면 30, 60, 64, 얘는 그럼 65번째가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64니까.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다. 감이 좀 잡히셨으면 좋겠고요. 요런 문제 진짜 많이 나와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잃을 수 있는데 중간에 끊기가 좀 애매해서 지금 차라리 화장실 다녀오실 분도 다녀오시고 좀 쉬세요. 5분만 쉬었다 할게요. 필요한 부분 메모해. 이어서 보시죠. 100번이 아니고 96번 보셔야 돼요. 96번에 뭘 보자. 요거 좀 증명하자라는 겁니다. 요거 수업할 때 안 했었나? R자리가 1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N-1 콤비네이션 R 더하기 N-1 콤비네이션 R-1은 N 콤비네이션 R이 된다 라는 걸 증명해라 라는 겁니다. 전부 다 콤비네이션의 정의를 이용한 증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책에 써 있는 것부터 보시면 증명 이렇게 해놓고서 N-1 콤비네이션 R 더하기 N-1 콤비네이션 R-1은 해놓고 전부 다 팩토리얼에 대한 식으로다가 정리하고 있죠. 팩토리얼로. 그죠? 팩토리얼에 대한 정의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얘부터 분자는 N-1팩 오케이? 그리고 뭐? R팩 그리고 뭐? 빈자리 뭐? 얘에서 얘 뺀 거 팩. 됐습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 정도는. 얘에서 얘 뺀 거 팩. 그래서 이 빈자리에는 가자리죠. 가가 들어갈 자리에는 N-1에서 R을 빼셔야 됩니다. N-1에서 R 뺀다도 괜찮고요. N-R-1 이렇게 해주시면 좀 더 이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자리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른쪽엔 어떤가요? 똑같죠? 오른쪽도 이제 팩토리얼의 정의란다. 콤비네이션의 정의 생각하시면 여기는 N-1팩 그리고 앞에는 뭐? R-1팩 그 다음 뭐? 얘에서 얘 뺀 거 팩. 그죠? 그럼 뭐가 남겠어요? N-R2 남겠죠.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가나 자리는 채웠고요. 됐죠? 가나 자리 채웠고 N-1에서 R-1를 뺀 거니까 N-R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싶어요? 그 밑에 줄을 보시니까 뭐 했어? 하나의 분수로 표현되어 있죠. 뭐 했다는 거야? 통분했다는 겁니다. 그죠? 통분했다는 거고 분모도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 제 매너 있지 않냐? 분모까지 다 알려줬잖아. R팩, N-R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 만드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자, 중간 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수학에서요. 빈칸 추론이라고 하죠.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이걸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돼요. 10문제 중 9문제 정도는 중간 계산 과정을 다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서 빈칸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빈칸이 자연스럽겠지라고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된다고요. 중간에 계산 생략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기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몇 줄이 더 추가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고요. 아시겠죠? 여기 또한 그럴 거예요. 단번에 넘어가는 게 물론 뭐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가능한 계산이 아니고요. 중간 계산이 좀 추가가 돼야 됩니다. 자 보세요. 통분하고 싶죠? n-r-1팩이죠. 얘는요 n-r팩이죠. 얘보다 얘가 하나가 더 크죠. 그럼 같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분자분모에다가 얘한테 분자분모에다가 n-r을 곱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n-r이 곱해지면 n-r팩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세요? 얘보다 하나 큰 걸 곱해서 얘를 n-r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얘 또한 마찬가지죠. 여긴 r팩인데 여기는 뭐예요? r-1팩이죠. 불편하죠? r을 곱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분자분모에. 분자분모에 r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n-r 팩토리얼과 r이 곱해져서 r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됐어요? 다시 써보시면 그래서 다시 써보시면 분모는 통분됐습니다. 뭘로? r팩과 n-r팩으로 통분됐어요. 그럼 분자 자리 뭐가 남았죠? 얘랑 얘의 합이 남은 거죠. 됐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일단 한번 써볼까요? n-1 팩토리얼에 곱하기 n-r이 있는 거고 더하기 n-1 팩토리얼 곱하기 r이 있는 거고 됐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n-r이란 녀석이 이렇게 분배가 돼요. 그렇겠죠? 분배해 볼까요? 분모는 그대로 있으니까 분모 그대로 써주시고요. 분모는 r팩 n-r팩 그대로 써주시고요. 여기는요 곱했어요. 봐봐 n-r팩이랑 n이 곱해졌어. 그러면 n 팩토리얼이겠죠. 됩니까? 또 n-r팩 곱하기 -r이 있어요. -r 곱하기 n-1팩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어머나 오른쪽에 보시면 n-1팩에 곱하기 r이 이렇게 있었네요. 그럼 얘네 둘이는 어떻게 됩니까? 더하고 빼는 거니까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상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r팩에 n-r팩에 위에는 n팩만 남은 겁니다. 이게 다음 빈자리가 되는 거니까 이 두 줄 정도가 생략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계산 소요를 그냥 없애고 그냥 이렇게 결론만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가 들어갈 자리 n팩 들어갑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가자리 요거, 나자리 요거, 다자리 요거가 된다. 그래서 답만 쓰면 되겠구나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라고? 특히나 이런 부류의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 생략했다고 중간 과정을. 그렇게 보셔야 되겠다. 96번 됐고요. 넘어가셔서 103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 K103 어른이 넷이고요. 아이가 셋이고요. 어른은 모두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운전을 할 수가 없다. 이 중에서 3명을 자동차에 태우고 가는 방법의 수는 이래요. 뭔 말이죠 이게? 적어도 어른을 한 명 뽑으란 얘기인가요? 말을 좀 희깐하게 해놨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골이 아파지는 게 자동차에 태운다는 게 조수석과 뒷좌석 이런 걸 생각할 리는 없는 거 같고, 그죠? 운전석과 운전석이 아닌 걸 구분한다는 건가? 애매하네요. 소신 발언하자면 문제가 별로입니다. 이렇게 뉘앙스를 애매하게 주시면 안 되는데 좀 더 명확한 뉘앙스를 줘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에 차가 한 대가 있어요. 어른은 모두 운전을 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어. 이 중에서 3명을 자동차에 태우고 가는 방법에서 이 중 3명을 자동차에 태우고라는 표현도 좀 그러네. 태운다는 걸 야 내가 너 태워줄게 하더니 내가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약간 이 느낌이지. 운전해. 태워준다며. 이건가요? 문제가 진짜 별로야. 잘못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일상 용어랑 괴리가 안 생겨야 되는데 문제를 만들 때 출제 의도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그거 같아요. 그냥 자동차가 하나 있는데 거기 3명 태우라 이거야. 그냥 3명이 태우 그건 맞지. 근데 이제 어른을 적어도 한 명 뽑으란 얘기죠.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적어도 어른을 한 명 뽑는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자동차에 3명이 탑승한다고 한다. 이때 적어도 어른을 한 명 뽑는 방법의 수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명확할 텐데 이거를 맥락적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줘버리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비일비재해요. 경우의 수 파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뭐냐면 시험 볼 때 이런 거 만약 나오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어보잖아. 뭐 이상한 거 없니? 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물어보셔야 돼. 애매한 뉘앙스에 대해서는. 이제 국어 잘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없는데 이게 이 문제를 누가 내게 국어 선생님이 내진 않을 거야. 수학 선생님이 낼 거 아니야.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는 특히나 수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보더라도 나도 수학하는 사람이지만 언어적 능력이 좀 미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포함해서 나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언어적인 능력 자체가 좀 미숙해서 대충 휘갈겨 놓고서 알아듣겠지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해석이 막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이렇게 해석할게요. 난 이렇게 해석할게요. 여기서 3명을 뽑는데 적어도 한 명은 어른이어야 돼. 이 정도로 난 해석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뽑아놨더니 보기에서 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알아서 하시고요. 예. 자, 적어도 3명을 뽑는데 어른이 한 명 있다라는 얘기는 어른만 3명 뽑거나 2명 뽑거나 1명 뽑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자는 경우의 수가 더 많고요. 여사건으로 생각하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무슨 얘기야? 전체 7명 중에서 3명을 뽑을 건데요. 오케이? 이게 모든 경우의 수겠죠. 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애들만 뽑는 경우의 수 하나 빼자 이거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좀 더 심플하지 않나? 됐습니까? 실제로 계산해 보시면 7 콤비네이션 3은 7, 6, 5 밑에 3, 2, 1 빼기 3콤 3은 1이니까요. 이렇게 약분한다고 치시면 35 빼기 1에 34가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마도 답이 A일 거예요. 보기에도 있네요. 아휴, 진짜 문제 더럽게 못 내네 진짜.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문제를. 106번 볼게요. 이거는 국어가 문제야. 니네 잘못이 아니에요. 이걸 질문한 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가 너무 애매해요. 요거 질문하신 분은 요거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 푸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106번.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8장의 카드가 있다. 그 카드에는 1부터 8까지 적혀있다. 이 중에서 동시에 5장을 선택한대요. 5장을 선택한다. 라고 했을 때 선택한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이 녀석의 합이 뭐였으면 좋겠다? 짝수인 경우. 짝수인 경우의 수는 이라는 문제입니다. 1부터 8까지면은 일단은 합이 짝수란 얘기면은 저기를 따져봐야 되겠네. 원래 카드들이 뭐가 있는지. 홀수 카드가 4장이 있고 짝수 카드가 4장이 있죠. 그죠? 뭐 1, 3, 5, 7 있을 거고 얘도 2, 4, 6, 8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여기에서 몇 개를 뽑는다? 5개를 뽑는데요. 그럼 적어도 하나가 홀수 또는 적어도 하나는 짝수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럼 다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를 일단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세워봅시다. 짝짝짝짝짝 하고 싶은데 불가능해요. 그죠? 짝수만 5개를 뽑을 수가 없다고. 4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첫 번째, 짝수가 3개에 홀수 2개. 이런 식으로. 2장이라고 할까요? 카드라는 표현이 있었으니까. 맥락에 맞게. 짝수들, 홀수 2장. 짝수 2장, 3장, 홀수 2장. 이렇게 뽑는 경우. 가능하겠죠. 그죠? 해볼게요. 안 어렵죠. 뭐. 짝수 몇 장 있어? 4장 있잖아. 4장 중에서 3장을 택하고 그와 동시에 요 1, 3, 5, 7이란 4장 중에 2장을 택하고 요거죠. 됐죠? 이만큼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4 곱하기 4, 3, 2, 1이니까 6 해서 24가지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 짝수가 1장 그리고 홀수가 4장인 경우 가능하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짝수 1장 선택하시는 경우의 수가 4 콤비네이션 1가지고요. 짝수 4장은 4콤 4인데 뭐 1가지죠 사실. 그래서 4가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어요? 더하면 28개 끝. 더 이상은 없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큰 어려움은 없는 문제고요. 넘어가 보세요. 저 자리에 또 풀긴 좀 그렇지? 저 풀기 자리 또 풀긴 좀 그래. 앞을 좀 지웁시다. 자리가 조금 애매하네요. 자, 113번입니다. 그만 좀 부시럭대야 좀. 113번 볼게요. 자, 빨간, 파랑, 노랑, 공이 각각 7개 있다. 빨로파가 각각 7개가 있고요. 같은 색의 공에는 1번부터 7번까지 숫자가 또 적혀 있대요. 1번부터 7번까지 숫자가 적혀 있고요. 이 21개의 공 중에서 7개의 공을 뽑을 때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2개뿐이래요. 이렇게 해서 총 빨로파니까 세 종류니까 총 21가지잖아요. 21개의 공이 있잖아요. 21개의 공에서 7개를 뽑을 때 7개 뽑을 때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2개뿐. 공이 2개뿐인 경우의 수는 라는 문제입니다.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같은 숫자가 적혀 있다는 건 일단 다 다른 공입니다. 다 다른 공인데 뭐 빨강 1, 노랑 1 하고 나머지는 다 1이 없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렵지 않은데 일단은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색깔을 먼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뭐 할래요? 빨로 할래요? 노파 할래요? 빨파 할래요? 이걸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게 3콤비네이션 2가지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빨로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빨로 중에서 어떤 숫자 할래요?를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숫자 할래요? 어떤 숫자 하실? 뭐 1 할래? 2 할래? 3 할래? 4 할래? 5 할래? 6 할래? 7 할래? 그죠? 그게 있을 거고요. 됐나요? 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봐봐.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숫자는 1번 공부터 7번 공까지 있어요. 1번 공부터 7번 공까지 1번 공부터 7번 공까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게 뭐야? 일단은 3개 중에 2개를 골라주시고요. 골랐니? 그럼 이걸 할 건지 이걸 할 건지 이걸 할 건지 해서 요거 정해주시고요. 정했어요? 그럼 5개만 더 뽑으시면 되는 거예요. 뭘 제외하고요? 얘를 제외하고요. 얘를 제외하고요. 5개를 더 뽑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단 주의하실 건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2개뿐이라며 여기서 둘둘 이런 식으로 뽑히시면 안 돼요. 이해가시죠? 자, 나머지 몇 개도 뽑으면 되는 거죠? 2개는 뽑았으니까 총 7개를 뽑기 위해 5개를 더 뽑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5개를 더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뽑는데 같은 숫자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같은 숫자는 안 되는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세운 시나리오는 빨로 1, 2를 뽑는 경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같은 숫자로는 그지? 그러면 나머지가 2번 때, 3번 때, 4번 때, 5번 때, 6번 때, 7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총 숫자가 2번부터 7번까지 있는 셈이니까 6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6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6가지 중에 5개를 고르시면 돼요. 그 6가지 중에 5개를 고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다 달라야 되니까요. 그죠? 같은 숫자가 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다른 숫자로다가 뽑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2번부터 6번까지 중에 다 다른 걸 5개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만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번 때, 3번 때, 4번 때, 5번 때 쭉쭉쭉 해서 6번 때까지 뽑았다고 치면 이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자유롭게 뽑으시면 돼요. 어떻게? 빨 할래, 노 할래, 파 할래, 빨 할래, 노 할래, 파 할래, 빨로 파 중에 네가 맘대로 골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 2, 노란색 뭐 3, 파란색 뭐 4, 난 파란색 2, 그러니까 빨간색 4 할래?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죠? 숫자를 먼저 결정 지은 거고요. 요건 이제 숫자를 결정 지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결정 지으시면 된다고요. 색깔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제약이 가장 없기 때문에.
다시. 자, 6 콤비네이션 5가 뭘 의미한다고요? 총 2부터 7까지 중에 5개의 숫자를 택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뭘 택했다고요? 2번부터 6번까지 택했다고 시나리오를 써보자고요. 그죠? 그럼 이 다음부터 뭘 뽑을 거야? 이 열에서 하나씩 뽑을 거야. 하나씩. 됐습니까? 그러면은 빨간 2를 뽑을래? 노란 2를 뽑을래? 파란 2를 뽑을래? 네 맘대로 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밑에도 세 가지. 밑에도 세 가지. 이 짓을 몇 번 하겠다? 5번 하겠죠. 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중복되지 않게 뽑으실 수가 있어요. 같은 게 오직 얘네만 같은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 쌤 1, 1 말고 다른 경우 하면 안 돼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똑같이 시나리오를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산 소요가 좀 많겠네요. 그래서 고민이 돼가지고 책을 슬쩍 보니까 보기에 3의 뭐 4제곱, 5제곱 이런 게 보이네요. 그죠? 이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부분은 요거만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요거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7, 21일 거고요. 거기다가 6이 곱해진 거니까요. 126인가요? 거기 곱하기 3의 5제곱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나요? 밑에 똑같은 거 있는지 찾아볼까요? 있네요. 4번.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좀 어려워요. 내가 보더라도. 단번에 좀 이해하시기가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이런 식으로 막 그림도 좀 그려주시면서 문제를 좀 파악하셨으면 한다. K114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정사각형이 있다.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으면 숫자도 부여가 되어 있고요. (1, 2, 3, 4, 5, 6, 7, 8, 9)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숫자 2개를 택하려고 한다.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고요.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어요. 예를 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보통 확통뿐만이 아니라 수학 문제에서 예를 든다는 건 문제에 대한 설명이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예를 들어주는 경우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준 게 이해가 안 가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예를 들어준 걸 먼저 꼭 한번 점검하세요. 반드시 점검하세요. 문제가 그만큼 좀 복잡하거나 오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거니까 보실게요. 자, 예를 들어 숫자 1과 5를 택하면 어때요? 1과 5를 택하면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실제로 1을 선택한 가로줄과 5를 선택한 가로줄이 다르고요. 1을 선택한 세로줄과 5를 선택한 세로줄이 다르죠. 그러니까 오케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3과 9는 만족하지 않는데 왜? 3과 9는 같은 세로줄 위에 2개가 있는 거잖아. 그게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되겠죠? 앞에서 말했었던 그 조건이 검증되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쉬운데 근데? 자, 일단 뭐부터 택할까요? 가로줄 중에 2개를 택해 보실래요? 가로줄 2개 택해 보세요. 그럼 몇 개 중에 몇 개 택하는 거야? 3개 중에 2개 택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내 가로줄을 예를 들어서 얘랑 얘를 택했다고 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택했나요?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세로줄을 2개 택해 보세요. 세로줄을 2개 선택해 보세요. 뭔 짓 하는 거예요? 세로줄을 2개 택해 보라고 그렇게. 택해 봤나요? 그럼 가로줄과 세로줄에 겹치는 부분 보이시나요?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1, 3, 4, 6이 있죠. 그죠? 이렇게 택했더니 1, 3, 4, 6이 보이실 겁니다. 됐죠? 자, 1과 3을 같이 선택할 수는 없을 테니까 1, 6을 하시든가 혹은 4, 3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몇 가지 있어요? 2가지요. 끝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죠? 가로줄, 세로줄을 둘씩 택하시면 숫자 4개가 매칭돼요. 숫자 4개가 매칭되고요. 네. 그 중에 하나 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할래. 이것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18개 이렇게 되겠다.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가로, 세로줄을 숫자 하나를 택하는 거지.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솔브 1이라고 치면. 다른 시나리오도 가능하겠습니다. 솔브 2. 이것도 그림으로 통해 설명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여러분들이 9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1, 2, 3, 4, 5, 6, 7, 8, 9 있잖아. 9개의 숫자 중에 아무거나 택해보세요. 아무거나 택해보세요. 요한이 몇 번 택할래? 7번 택할래? 7번을 택했다 칠게요. 지금 내가 한 행동이 뭐예요? 9가지죠. 됐습니까? 7을 택했어요. 그럼 7을 선택한
세로줄과 가로줄에 아무것도 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또 뭐 택할 수 있어요? 안 겹치는 게 2, 3, 5, 6 중에 하나 택하시면 되겠죠.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요 하실 수 있겠죠. 네 가지 할 수 있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2를 택한 거예요. 그럼 가로줄과 세로줄 아무것도 안 겹치죠. 그랬더니 와, 된 거 같은데요. 숫자가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숫자가 다르냐면요. 내가 지금 뭘 했죠? 순서를 부여했죠. 7을 택하고 2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 나오는 겁니다. 근데 2를 택하고 7을 택해도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끼리 순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순서만큼을 상쇄해 주셔도 되겠어요.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네요. 오케이? 그럼 실제로 얘도 답은 같게 나오겠죠. 괜찮죠? 이 방식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하나 남았어요. 126번. 126번. 힘내주시고요. 으라차차. 126번은 뭐 풀이 과정을 써놓고 빈칸을 메꾸라는 것 같은데요. 자, 봅시다. K 126. 와, 이게 앞에 다 K가 붙으니까 뭐 K 뭐 이러니까 약간 국뽕 같은 느낌 좀 있네요. K 126. 그냥 126이 아닌 것 같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수학 과목 3개와 수학 과목이 확통이 있고요. 기하가 있고요. 미적분이 있고요. 물리투, 화학투, 생명투, 지구과학투. 그래서 또 과학 과목이 과학 과목이 한글을 왜 못 쓰니? 두 개가 있습니다.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학생 A, B가 7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과목을 택하려고 한답니다. 첫 번째 조건, A와 B는 각자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포함한 3개 과목을 택합니다. 다시 A, B는요 1개 이상의 수학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요걸 포함하여 3과목을 택해야 됩니다. 포함해서. 자, 두 번째 조건은요. A가 선택하는 3개 과목과 B가 선택하는 3개 과목 중 서로 일치하는 과목의 개수는 1개입니다. A와 B의 선택의 결과를 보면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냥 일치하는 과목은 하나다. 이렇게 돼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풀이를 밑에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인 경우로 나누어 보자는 거죠. 그죠?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일치하는 과목이 수학인 경우. 자, 문제를 따라가 봅시다. 일단 점프 뛰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따라가 보시면 수학 과목 중 1개 과목을 일단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3개 과목을 들을 거고 B도 3개 과목을 들을 건데 한 과목이 중첩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듣고 따로따로 듣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정하자고요. 그죠? 그게 3콤비네이션 1가지일 겁니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맨 처음 등장한 3콤비네이션 1은 확통, 기하, 미적 중에 하나를 택하자. 이건 같이 듣자로 정하자. 라는 취지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해주시고요.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나머지 6개의 과목. 나머지 6개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확통, 기하, 미적 중에 하나를 택하고 나면 나머지 6개 과목 남죠.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6개의 과목 중에서 A가 2개 택하고 나머지 중에 B가 2개를 택할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 자리에는 여기다가 가가 곱해지는 건데 가 자리에는 뭐부터 한다고요? A가 먼저 2과목을 택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A가 기하, 미적, 물토, 화토, 생토, 지토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6 콤비네이션 2가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 A가 먼저 택했어.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수학 초돌이야.
아, 나 어차피 물화생지 원 다 했어. 투 과목 안 듣고 싶어. 아우, 나 지겨워. 나 수학과 갈 거임. 이래서 이걸 다 들었다고 쳐요. 오케이? 그러면 제 입장에서 B 입장에선 그럼 나 너랑 겹치기 싫으니까 나머지 두 개는 여기서 골라야지를 하겠죠. 그럼 그 경우의 수가 당연히 4콤비네이션 2가지가 나오겠죠. 오케이? 된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가자리에는 요게 들어가면 돼요. 6콤이랑 4콤이. 계산한 값이 들어가시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일치하는 과목이 과학인 경우. 당연히 처음 스타트는 뭐겠어요? 4콤1이겠죠. 야, 우리 과학 4개 중에 하나 같이 듣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같이 듣기로 했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4콤비네이션 1이고요. 경우를 둘로 나눴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반드시 하나 이상 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수학은 하나 이상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논아 가져야 되거든. 그래서 사례를 2번에 1, 2번에 2로 나눴습니다. 따라가 보시죠. 2번에 1. A, B 모두 수학 과목을 한 개, 과학 과목을 한 개를 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2-2. A, B 중 한 명은 수학을 2개 선택하고 나머지 한 명은 수학 하나와 과학 하나를 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요걸 2개로 나눠보자는 겁니다. 나눠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 다시 보실까요? A와 B가 모두 나머지 중에 나머지 과학 하나 택한 건 결정 난 거예요. 물리2 이걸 같이 택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물리2는 같이 듣기로 한 거야. 그럼 나머지 2과목씩을 더 선택해야 되는데 적어도 수학은 하나 이상 무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 수학 하나 판서를 이상하게 하고 있네. 잠깐만요. A, B가 각각 수학 하나, 물리 하나, 물리랜다. 왜 그래 나. 과학 하나 택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각각. 그럼 이제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A야, 우리 물리2는 같이 듣기로 했으니까 확통기하 미적 중에 너 하나 고르고 화투, 생투, 지투 중에 하나 골라를 하는 거죠, 얘한테. 그죠? 그럼 A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왜 많아졌지? 몇 가지? 거기 보이시잖아요. 뭐예요? 2콤1, 3콤1, 3콤1 하지 않나요? 그죠? 3콤비네이션, 3콤비네이션 1을 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A가 먼저 남은 거 중에 하나 고르고 남은 거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확통기하 미적 중에 하나 고르고 화투, 생투, 지투 중에 하나 고른다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A는 골랐어. 그럼 B가 이제 쓱 와가지고 너 뭐 했어? 아, 나 확통이랑 화투 했어. 아, 그래? 그럼 나 이거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2개 중에 하나 골라야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또 2콤비네이션 1 곱하기 2콤비네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밑에 계산한 거 보시면 36까지가 나왔어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2번의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A, B 중 한 명은 수학 과목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한 명은 수학 과목 하나, 과학 과목 하나를 택하는 경우입니다. A, B 중 한 명은 수학 2개 하고요. 나머지 또 다른 한 명은 수학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됐죠? 일단은 수학부터 택해 볼까요? 야, 너 수학 2개 뭐 할 거야? 아, 나 기하미적 할 거야. 라고 택했다고 쳐요. 그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 콤비네이션 2가지입니다. 됐죠? A야, 근데 이거 사실 정해야 돼. 곱하기 2가 필요하긴 해요. 누가 수학 2개 하고 누가 수학 하나, 과학 하나 할 건지 정해야 돼요. 일단, 그죠? 그게 사실은 2 곱하기가 붙습니다. 2 곱하기가 붙어야 돼요. 됐고요. 어쨌든 A가 그럼 얘고 B가 얘라고 합시다. 2가지 했으니까요. 이렇게 했으면 A가 먼저 수학 2개를 고를 겁니다. 끝이에요. 과학 하나는 공통으로 선택했고 2개만 더 고르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뭐 해요? 남은 거 하나 하시면 되겠죠. 남은 거 하나. 아, 그럼 나 확통해야지. 그리고 과학 남은 거 3개 중에 하나 해야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굳이 식으로 일일이 다 써본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나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은 요걸 계산한 거예요. 나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은 요걸 계산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죠? 각각 계산해 보시면 어때요? 6콤이 4콤이 해주시면은 6, 5, 2, 1, 4, 3, 2, 1 4를 제꼈더니 30 곱하기 3에서 90까지 가자리에는 90
나 자리에는 2 곱하기 3 곱하기 3입니다. 18가지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죠? 답은 90에 18 더하는 거 108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뭘 정리할 거냐면 우리가 좀 본 지 오래됐잖아, 그지? 경우의 수랑 순열 조합에 대한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간단하게 한번 써머리하고 오늘 뭐 할 건지 좀 얘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합 끝날 거임. 자, 우리가 크게 세 덩어리를 본 겁니다. 경우의 수라는 대단원이 있어요, 일단. 경우의 수라는 대단원이 있는데요. 그죠? 이 대단원 안에 중단원이 경우의 수가 또 있는 거고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중에서 맨 처음 경우의 수에서는 뭘 봤나요? 우리 프린트 지금 나눠준 거 좀 보실래요? 맨 처음 경우의 수에서 뭘 봤나요? 보이세요? 합의 법칙, 고배 법칙으로 스타트 끊는 거죠. 그죠? 사실은 여기서 내가 언급을 안 했지만 사실은 이 녀석의 토대에 무엇이 있다? 사전식 배열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의 토대는 노가다고요. 노가다는 사전식 배열로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빠짐없이 하고 샜던 걸 또 세지 않거든요. 됐습니까? 그래서 별개로 사전식 배열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고요. 그 사전식 배열이라는 걸 베이스로 하여 문제화된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수형도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모자 찾기 문제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거 간단하게 언급만 해놨어요. 그죠? A, B, C, D가 4명이 자기 모자를 쓰지 않는 경우의 수는 요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A, B, C, D 해놓고 서로 다른 경우에서 세 가지 이렇게 나왔던 걸로 기억나네요. 노가다밖에 답이 없어요. 이런 게 있었고요. 그럼 이런 노가다 말고 그럼 멋있는 거 뭐 있는데? 라고 물어보면 결국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이 있다라는 거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됐죠? 아 그렇구나. 응. 그럼 개념은 있어서? 없어. 개념은 끝이야. 합의 법칙, 고배 법칙 하면 끝이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주요한 문제 유형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첫 번째는 수형도 했고요. 우리 프린트에는 맨 마지막에 넣어놨어요. 그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다고요? 약수의 개수. 물어볼 수 있고요. 그죠? 또 뭐 물어볼 수 있어요? 보이세요? 돈.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런 대표 예제들이 있다. 얘들아 니네가 생각을 해봐. 너네가 나중에 확통 같은 걸 배우든 이쪽을 다시 공부를 하든 할 때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만 나올까요? 불가능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100문제가 나오면 100문제가 나왔던 거에서 나올 겁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거든. 그지? 그러면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 어거지로 만들어낸다고 쳐보자. 정말 막 창의력 싱크빅 터지는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냈어. 그럼 그분이 만약에 20문제짜리 시험 문제를 낸다면 그 중에 신유형을 몇 개나 낼 수 있을까요? 난 진짜 많이 잡아도 한두 문제라고 봐요. 진짜 많이 잡아도. 그것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진짜 신유형인가? 라고 보면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맥락적으로 좀 뭔가 재밌는 소재를 끌고 온다는 그 정도일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만 익혀두시면 일단은 한 20문제 중에서 18문제 이상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8문제 이상이라는 것도 사실상 100%예요. 사실상 100%예요. 내가 느끼기에는. 됐죠? 끝입니다. 넘어가세요. 중단은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 순열을 보는 겁니다. 순열. 순열하면 맨 처음 뭐부터 나옵니까? NPR을 정의하고요. 그죠? 그리고 N팩토리얼이 뭐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죠. 한 장 넘겨보세요. 프린트. 그리고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순열 보이시죠? 맨 윗줄에 공식이랄까? 기본적인 정의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만 해놨고요. 그죠? 그 밑에는 다 예시입니다. 다 대표적인 예제들만 담아놨어요. 보이시죠? 그래서 뭐 5명을 일렬로 줄 세우기, 5명 중 3명 일렬로 줄 세우기 이런 거 등등등이 있는데 이쪽에서 또 이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이웃하기 혹은 이웃하지 않게. 이웃하게 줄 세우기, 이웃하지 않게 줄 세우기가 기본적으로 다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쌤 여기서 나오고 어차피 뒤에서 안 나올 거잖아요. 나와요. 확통으로 넘어가 보시면 확통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걸 합니다.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건 요 순열을 베이스로 해요. 요 순열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는 지금 일렬로 줄 세우잖아. 그지? 여러 가지 순열은 막 원으로 세워. 원탁이 앉혀. 막 이런 거래. 다각형이 있어. 정삼각형이란 탁자가 있는데 거기 사람을 앉혀. 뭐 이런 거 등등등을 합니다.
그런 거 할 때도 이웃해서 혹은 이웃하지 않게라는 맥락이 등장하는데 그 맥락은 여기서 등장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렇게 반복된다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웃하게 줄 세우기 문제는 내가 패킹 문제라고 불렀었죠. 패킹하는,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 뭐 두 명이 들어가서 줄 세워 뭐 등등등의 문제들이 나오고요. 심화돼서. 혹은 이웃하지 않게라는 문제 유형과 유사한 문제로 뭐 교대로 줄 세우기. 오늘도 봤네요. 그죠? 번갈아 세운다, 교대로 세운다. 그런 부류의 문제 유형들도 다 있고요.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방금 봤었던 사전식 배열 문제도 순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A, B, C, D, E를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50번째 단어는 아까 롯데월드 예시든 거 있죠. 나도 모르겠는데 롯데월드 롯데리아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 야, 롯데리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서울로 가야겠지. 그럼 애들이 이제 공감이 안 가. 여기 있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롯데월드.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좀 넣어놨으니까 요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배수의 판별하는 거, 대표적으로. 2의 배수는 당연히 2 또는 0으로 2의 배수이거나 그렇게 끝나는 거고, 4의 배수는 그냥 끝에 두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라는 거고, 3의 배수나 9의 배수는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 혹은 각 자릿수의 합이 9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됐어, 넘어가. 조합이야.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조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조합에서 했던 게 뭐냐면 일단 n 콤비네이션 R의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성질이라는 게 있어. 콤비네이션의 성질이 두 가지가 있거든. 그죠? 이거 지난 시간 했던 겁니다. 첫 번째, n 콤비네이션 R과 n 콤비네이션 n-R이 같대. 기억나시죠? 7명이 있어, 3명이 나가. 7명이 있어, 4명이 남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나 7명 중에 4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는 같을 수밖에 없겠다. 실제로 공식으로 정리해준다 하더라도 n 콤비네이션 R이라는 건 n팩, R팩, n-R팩인데, 그죠? n 콤비네이션 n-R은 얼마예요? n팩, n-R팩, 얘에서 얘 뺀 거 얼마? R팩.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 설명드렸고요. 그죠? 또 하나가 뭐였어요? 아까 증명 과정 간단하게 봤는데. 사실 내가 그 버전 말고 이 버전으로 써놓으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무엇? 이것. n 콤비네이션 R과 n 콤비네이션 R 플러스 1을 더하면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R 플러스 1이다.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말고요. 나중에라도 시험 보기 위해서 외워두셔야 돼요. 됐죠? 그래놓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고 끝냈었을 겁니다. 조합은 그러면 순열처럼 뭐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처럼 뭐 특별한 얘만의 뭐 조건이나 이런 게 좀 있거나 뭐 유형들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있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분류하기가 좀 힘들어요. 오케이? 분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뭘 봐야 된다? 이쪽에서는 도형 관련된 것만 따로 정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을 거고,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요 프린트를 준비한 겁니다. 싹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아시겠죠? 여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책에는 어디부터 보시면 되냐면 239페이지에, 우리 책인 239페이지에 127번부터 보시면 한번 자릿수를 한번 보실래요? 봐봐. 127번부터 직선의 개수 물어보지. 넘어가봐. 삼각형의 개수 물어보고 사각형의 개수 물어보지. 예,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요런 애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만 하시면 조합은 끝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조합 끝입니다. 끝내봅시다. 그럼 이제 대표 유형들 몇 가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거는 프린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프린트 기준으로. 프린트 좀 펴주시고요. 첫 번째 거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답을 띡하고 써놓진 않았고요. 계산의 중간 과정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드린 프린트는 계산의 중간 과정이 써 있어서 그 중간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이시죠? 도형의 개수. 여기부터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 도형의 개수인데 첫 번째가 얘가 이제 직선의 개수, 선분의 개수 이렇습니다. 직선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도록 하죠. 자, 공식화하지 마세요. 설명드리고 문제를 이해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맥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공식화하지 마세요. 외워서 숫자 대입해야지라고 하면 개망합니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공식화시키는 거 싹 빼버린 거예요. 자, 점이 어떻게 했냐면 일직선 위에 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요. 위에 점이 또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점 두 개를 택하면 직선 하나가 탄생하겠죠. 예를 들어 점을 띡띡 잡으면 직선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직선의 개수를 궁금해. 그럼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만약에 모든 점들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면 그때는 그냥 두 개 택하시면 끝나요. 무슨 얘기야? 지금 같은 경우는 핫,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으니까 일곱 개 중에 두 개만 택하면 직선의 개수가 나온다고. 근데 얘는 중복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봐봐라. 점을 내가 얘를 택하고 얘를 택한다고 치자. 그럼 직선이 얘가 나오겠죠. 정신 차려. 눈 떠. 자, 이 두 점을 택하시면 직선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만약 요 점을 택하고 요 점을 택해도 이 직선이 나오겠죠. 혹은 내가 이 점을 택하고 이 점을 택해도 이 직선이 나오겠죠. 무슨 얘기야? 한 개 직선을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케이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걔를 빼주셔야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얘는 지금 모든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경우에서 뭘 빼야 돼? 중복되는 경우를 빼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중복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택하면 다 똑같은 직선이죠. 이해가십니까? 걔네들을 우리는 중복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게 5콤비네이션 2가지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일직선상의 점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개를 택하면 다 똑같은 직선일 거니까 얘는 빼주겠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여기가 비어져 버려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여기 직선이 없진 않잖아. 있긴 있잖아. 있는데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다 지운 거야. 중복된다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 사실 여기 한 자리 있음 이러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중복된 걸 다 지웠다. 직선이 하나 있어 없어 원래? 있어. 있는데 네가 다 지웠잖아. 그 자리 하나 다 추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직선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되십니다. 모든 경우에서 중복된 경우를 빼고 중복된 경우를 뺐을 때 지워진 직선을 그냥 하나씩 톡톡톡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이런 게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더하기 1이 아닙니다. 공식화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책에도 넣어놨을 건데 세 번째 예시를 먼저 볼게요. 직선의 개수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대각선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공식화하는 거 괜찮아. 요거는 좀 단순해서 문제가. 대각선의 개수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육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육각형이 있고요. 이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몇 개일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N각형이 있어요. N각형. 지금은 육각형을 예시로 드는 겁니다. 이 녀석의 대각선의 개수 몇 개일까? 셀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셀까요? 그럼 세서 야 몇 개예요? 했더니 갑자기 쓰고 와. 12각형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셀까요? 난리 나겠지. 12각형이 어떻게 할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을 끌고 옵니다. 오케이? 뭐 해주면 돼? 꼭지점이 몇 개 있어요? 지금은 육각형이니까 꼭지점이 총 6개가 있겠죠. 그죠? 6개 중에 2개를 택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6개 중에 2개를 실제로 택해 보시면 여러 가지 여기 있는 모든 직선의 개수가 전부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나는 뭘 원하지 않아? 이런 애들은 원하지 않잖아. 끝에 있는 모서리는 원하지 않잖아. 자, 육각형이니까 모서리 몇 개 있겠어요? 6개 있겠죠. 6개 빼는 겁니다. 그럼 남는 거 뭐야? 전부 다 대각선인 거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요거는 나름 공식화를 할 수 있어서 N각형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찍어 라고 하면 찍습니다. 찍었죠? 찍었더니 뭐까지 포함해서 모서리까지 다 포함해서 대각선까지 다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만 빼주면 되는 거야? 모서리의 개수 N개를 빼주면 되는 거야. 이건 모서리 개수예요. 모서리 개수예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뽑아주시면 이게 뭐가 된다? 대각선의 개수가 된다. 요거만 공식화해도 괜찮아요. 요거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건 뭐 복잡한 문제상황을 주지 않으니까. 이게 세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맥락에 써두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삼각형의 개수. 참고로 지금 내가 보여드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만 설명드리는 거고 여기서 좀 더 응용할 수도 있어요. 자, 삼각형의 개수인데 요거는 반원인 예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반원이 있어요. 이렇게 반원이 있고 여기 위에 한 점, 두 점, 세 점, 네 점, 하나, 두 개, 세 개. 총 7개의 점이 있네요. 핫,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개수는 몇 가지일까요? 생각해봐 얘들아. 점 3개를 찍어놓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점 3개를 찍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3개 뽑자예요. 3개 뽑자.
세 개 뽑으면 삼각형이겠지 라고 그냥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거지. 천진난만하게. 근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세 점 뽑자. 자, 삼각형이겠지? 되나요? 이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삼각형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뭐가 안 되죠?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들이 안 돼요. 일직선상의 세 점을 뽑는 경우는 삼각형이 아예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뽑든가 뭐 이렇게 뽑든가 다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제외해 주셔야 돼요. 그게 몇 가지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일직선상에 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는 안 되니까 빼는 겁니다. 그럼 삼각형의 개수가 나온다. 끝이에요. 앞에 상황과 다른 게 뭐죠? 직선의 개수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걸 빼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다 사라지면 안 되니까 하나를 추가해 줬다면 얘는 실제로 안 되네 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모든 경우는 표현 안 쓰잖아. 왜냐면 얘가 삼각형의 개수가 실제로 아니거든. 그러니까 세 개의 점을 택하는 경우 중에서 일직선상에 있는 거 빼버렸더니 삼각형의 개수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 공식화하시면 안 되고요.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세 개를 뽑으면 삼각형이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빼겠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요거가 일단 가장 기본. 요 세 가지가. 사실은 요 두 개가 기본. 요건 요거에 좀 응용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요 두 개가 기본. 직선의 개수, 삼각형의 개수. 되겠죠?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분을 택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첫 번째, 평행사변형의 개수. 평행사변형의 개수라고 물어볼 때도 있고 가끔씩은 이제 직사각형의 개수일 때도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문제를 보실게요. 밑에 네 번째 예시 보세요.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가로 평행선이 6개, 세로 평행선이 7개가 있답니다. 보실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엄청 잘 그리죠? 자, 세로 평행선도 7개가 있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좀 더 연장하고요. 다시. 가로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해서 6개가 있고요. 세로선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어서 이렇게 해서 7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진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격자문이 보이시죠? 이렇게 절편처럼 생겼죠? 배고프네요. 근데 평행사변형, 요것도 평행사변형인데 이런 것도 평행사변형이잖아, 그지? 이런 것도 평행사변형이고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그죠? 그럼 이 안에는 평행사변형 몇 개냐 이거야? 살 거야?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선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선을 선택하시면 돼요. 어떻게 직선을 선택하시냐? 자, 보시다시피 가로선이 6개입니다. 그 6개의 선 중에 요거 중에 2개를 택해 주시고요. 세로선 7개 있었죠, 그죠? 요거 중에서도 2개를 택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로선은 얘를 택하고 또 얘를 택할 거야 라고 해보시고요. 세로선은 얘를 택하고 예를 들어 얘를 택할 거야 라고 하면 평행사변형 하나가 완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즉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경우의 수는 가로선 중의 2개를 택해 주시고 세로선 중에 2개를 택해 주시면 되겠다. 끝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내가 비스듬하게 그려서 그렇지 이거를 이제 직각으로 똑바르게 그리면 직사각형의 개수가 되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뭐 계산은 됐고요. 그 다음 문제가 여기서 응용된 케이스입니다. 이건 따로 그림을 그리진 않을게요. 책 보세요. 책이 된다. 프린트 보세요. 맨 마지막 줄입니다. 다음 사각형에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는 인데 앞에 4 콤비네이션 2 곱하기 5 콤비네이션 2를 먼저 하고 있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선 4개 중에 2개 고르고 세로선 5개 중에 2개 고른 겁니다. 그죠? 그럼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직사각형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됐죠? 뒤에서 뭘 빼죠? 뭘 빼죠? 정사각형 빼는 겁니다. 쌤, 정사각형 12개, 6개, 2개를 뺀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센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센 거예요. 원바이 원짜리 12개가 있는 거고요. 가로, 세로가 한 칸짜리. 이게 12개가 있을 거고요. 가로, 세로가 2칸짜리가 6개가 있고요. 가로, 세로가 3칸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세서 빼주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아시겠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맥락은 다 봤습니다. 맥락은 다 봤고요. 문제 푸는 시간을 10분 정도 가질 거거든요. 책 펴주세요. 자이스토리 펴주세요. 몇 개 문제만 좀 찍어드릴게요. 몇 개 문제만 찍어드릴게요. 127번 130번 136번 3개만 풀자. 네. 네.
너 두 점이 일직선이 없게 만들 수 있어? 점 두 개가 있으면 직선 하나가 탄생하잖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어느 세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건 흩뿌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 점이 없는 거예요. 세 점이. 세 점이 일직선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맥락입니다. 따라서 점이 총 몇 개? 10개죠. 10개죠. 이 중에 몇 개만 택하면 돼요? 두 개만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끝났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게 없는 거니까. 127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가면서 맥락만 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130번은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같은 간격으로 놓여있는 12개의 점이 있을 때 이 중 3개의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은 점이 총 12개가 있기 때문에 12개 중에서 몇 개 고르면 돼? 3개 고르시면 돼. 그지? 그럼 삼각형이다. 아니죠. 일직선상에 점이 있는 경우는 삼각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게 몇 개가 있냐? 가로선 같은 경우에 4콤비네이션 3이 3개예요. 그죠? 가로 4개, 4개, 4개 걸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4콤비네이션 3, 3개를 빼주셔야 되고요. 4콤비네이션 3 곱하기 3을 빼주셔야 되고요. 그거 말고도 세로줄도 3개, 하나, 둘, 셋, 4개, 3개, 3개, 3개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4개 또 빼주셔야 되고요. 또 일직선상에 있는 게 대각선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다 빼주셔야 남아있는 게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36번 같은 경우는 평행사변의 개수. 앞에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가로선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세로선 몇 개? 하나, 둘, 셋, 4개. 각각 5개 중에 2개 고르시고. 그죠? 4개 중에 2개 고르시면 평행선의 개수가 나올 거다. 끝.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마무리 안 된 사람들은 마무리하시고요. 마무리가 좀 되신 분들은 쉬셨다가 테스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렬 248페이지 펴주시고요. 행렬의 뜻이 있습니다. 행렬이 있잖아. 매트릭스라고 하거든요. 멋있죠? 행렬은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의 숫자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가로 안에 묶을 걸 행렬이라고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시죠. 행렬 영어로 매트릭스 이거랑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다, 영단어가 있다. 니네 다 아는 거? 뭐냐면 마더예요. 마더랑 매트릭스가 어원이 같아요. 기초, 기반. 그리고 그 엄마라고 하면 떠오르는 거 아이를 낳잖아, 그지? 자궁 이런 걸 의미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 기초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겁니다. 엄마가 그런 존재죠. 그런 느낌스. 그래서 수학에서도 매트릭스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써먹혀요. 사실은 옛날 교육과정이 있었습니다. 옛날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교육과정이 있다가 지금 부활한 게 11년 만인 것 같아요. 11년 만에 부활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래 주로 뭘 다뤄주냐면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이라고 아실 수 있는 연립방정식 같은 것과 연계를 맺거나 혹은 도형의 변환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것과 연계를 원래 맺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매트릭스는 행렬이라는 것은 요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립방정식을 간단히 처리하거나 도형을 변환시킬 때 써먹는 아이디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데 놀랍게도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이것과 전혀 연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신 발언하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행렬이야 이런 게. 그럼 이제 행렬을 했으니까 여기서 뭘 하지?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영어를 처음 배우는데 야 이거 알파벳 ABC 이런 게 있어. 네. 그럼 이제 영어를 배우려나? 끝이야.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가셔서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갖고 많이 놀 거거든요. 행렬 가지고 노는 걸 이제 선형대수라고 해서 가지고 놀 겁니다. 선형대수라고 나중에 해요. 재밌어요 원래 이런 거. 아주 기초적인 수학 학문의 베이스가 되는 녀석인데 거기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엄청 중요한 녀석이다. 엄청 중요한 녀석이다. 여러 가지 수식으로 표현해야 되는 것들을 행렬 하나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IT 시대가 오면서 지금보다 조금 전 세대죠. 그러니까 20세기 후반, 1990년대 막 2000년대 초반 요 당시에 이 행렬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많은 데이터들의 리소스를 줄였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통신 프로토콜이 5세대거든요. 4세대, 5세대. 요거 이제 LTE라고 부르고 요거 5G라고 하는데 이거 개뻥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대역폭을 뭐 줄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그 전에 그러니까 무조건 뭐 전파의 파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혁신이 몇 번 있었어. 그때마다 세대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거든. 초기 휴대폰 시장이 있다가 2G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CDMA라고 하는데 내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테크 뭐 이런 거 IT 이런 거 관심이 많아서. 근데 공교롭게도 이걸 보니까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썼던 게 행렬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음성을 전자화시켜서 보내서 전자화시키면 다시 음성으로 바꿔서 소리로 들리는 거잖아. 통화라는 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중간에 과정에 그 음성을 전자신호로 바꾸는 그 과정에 행렬을 도입해서요. 그 양을 대폭 줄여요. 양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건 훨씬 더 많은 양을 같은 통화량이랑 보낼 수 있다는 거죠. 더 빨리 보낼 수 있는 거.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랑 뭐 가벼운 거 이런 거 하나 들고 움직일 때를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용돼 왔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안 됐으면 뒤에도 없는 거죠. 지금은 안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조금 더 뭐 훨씬 더 물리적으로 좋은 방식들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에 써먹혀 왔다. 그래서 원래는 엄청 중요하고 되게 무게 있게 다뤄야 되는 녀석이긴 한데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주저리 까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뭐야 이거 왜 해? 싱거워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 실제로 그래요. 내가 보더라도 현재 교육과정상으로 보면. 그래서 원래 이런 애가 아니다.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한 번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속정도 깊고 아는 것도 많고 되게 똘똘한 애인데 한 번 만났더니 애가 보니까 얘가 좀 띨빵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안 만나면 괜히 걔 좀 띨빵하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 원래 그런 애 아니라고 해.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렬이 원래 되게 중요한 애예요. 자, 돌아와서 행렬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다? 여러 개의 숫자를 직사각형 모양의 배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이렇게 커다랗게 가로를 그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말 그대로 행과 열이잖아.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행은 뭐 가로줄을 행이라고 부르고요. 열은 세로줄을 열이라고 불러요. 그럼 쌤 이거는 뭐 직역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네? 아니에요. 이거 행렬이라는 단어도 따지고 보면 직역된 거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로우와 컬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가로줄, 세로줄. 그걸 그냥 적당히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돌아와서요. 가로줄을 뭐라고 부른다? 행이라고 불러요. 이걸 행이라고 부르고요. 세로줄을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로줄을 1행, 요걸 2행, 3행 이렇게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열을 1열, 요건 2열, 요건 3열, 요건 4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숫자들이 빵빵빵 써 있는 거야. 숫자나 문자들이. 지금 내가 편의상 이렇게 격자를 만들었는데 원래 격자 없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렇지. 요건 뭐예요? 2행 3열짜리 행렬이에요. 요런 거를. 2행 3열짜리 행렬이라고 하고 요걸 표기할 때 간단히 표현할 때는 2 곱하기 3 이런 표현을 써요. 내가 지금 곱하기라는 표현을 썼죠. 총 6개의 성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 하나하나를 성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사실 이 안에 그럼 6이라고 쓰지 왜 2 곱하기 3이라고 써요? 구분하는 겁니다. 참고로 1, 2, 3, 4, 5, 6이라고 써있는 좀 세로로 찔끔하게 생긴 녀석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3x2 이렇게 씁니다. 내가 by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이렇게 해요. 2x3, 3x2. 3행 2열 행렬, 3행 2열 행렬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발음이 행렬 붙지 않잖아, 잘, 그지? 그래서 통상 이제 2x3, 3x2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오케이? 이 정도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행렬을 말할 때는 이제 일반화 시킬 때는 미지수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m by n 이런 표현을 씁니다. m개의 행과 n개의 열로 구성된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각자에 들어가 있는 녀석을 보통 성분명을 정할 때 이건 1행 1열, 1행 2열, 1행 3열, 2행 1열, 2행 2열, 2행 3열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좀 힘들잖아.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이 행렬의 이름이 A였어. 보통 대문자를 씁니다. 대문자 A였으면 요거는 이제 A11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11이 아니에요. 붙여 쓰긴 하는데 A11이에요. 여기는 A12. 여기는 A13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겠어? A21이겠죠. 2행 1열. 21이 아닙니다. 2행 1열을 의미하는 건데 쉼표를 쓰진 않아요. 됐죠? 여기는요. A22. 여기는 A23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됐죠? 요게 행렬이다. 그래서 일반화 시킬 때는 보통 밑에 보세요. 정사각 행렬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거는 m과 n이 같은 경우.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경우를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다루는 행렬이 2x2입니다. 가로도 줄, 세로도 줄.
2행 2열짜리를 가장 많이 다루고요. 그 밑에 보시면 방금 설명드린 대로 i, j 성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줘요. i행 j열에 있는 성분을 i행 j열에 있는 성분을 i, j 성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a에 ij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됐죠? 뭐 그 정도 아시면 기본적인 내용은 아시는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서로 같은 행렬까지만 봅시다. 어렵지 않으니까. 만약에 두 행렬 A랑 B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의미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도 똑같고요. 각각의 성분도 다 똑같은 겁니다. 끝이에요. 직관적으로 보시면 파악이 될 거예요. 됐죠? 실제로 문제를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 보세요. 기본 문제 좀 봅시다. L1부터 볼게요. 자, 몇 행 몇 열의 행렬인지를 말하시고 몇 차 정사각 행렬인지를 말하래요. 1번 같은 경우는 2행 1열짜리죠. 2x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실 때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2x1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2행은 2번은 어때요? 1행 2열짜리죠. 1x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3번은 1행 3열짜리 1x3, 4번은 2x2 그죠? 얘는 이런 애들이 뭐라고 부른다면 얘는 2차 정사각 행렬인 거예요. 아시겠죠? 2x2는. 그럼 그 바로 밑에 있는 6번은 뭐야? 3차 정사각 행렬이 되는 거죠. 3x3.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7번, 8번, 9번, 10번 이런 것도 봅시다. 11번까지네요. 자, 7번 A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차례대로 쓰세요. 3열, 3행짜리죠. 그죠? 3행 3열짜리고요. 8번 A의 행열 A의 2열의 성분을 모두 더하래. 이 열은 뭐라고? 세로줄. 그지? 이 열은 세로줄이니까 마이너스 2, 31, 마이너스 5를 더하시면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2의 성분을 말하래. 3행 2열입니다. 세 번째 가로줄에 두 번째 세로줄에 있는 거. 즉 뭐? 마이너스 5겠죠. 지금 이런 것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에다가 나중에 덧셈 뺄셈 정도만 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계산만 강조드려 설명드리는 거 요것만 하시면 돼요. 10번은 1행 3열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이니까 7번 그 7번이 되나 7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A11, A23, A31 A11은 1일 거고요. A23면 2행 3열이니까 0이겠죠. 그죠? 더하기 A31 3행 1열이니까 6이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12번도 보실래요? 12번 A의 IJ 성분이 AIJ인데 AIJ가 EI-J래요. 요건 한번 같이 봅시다. 그나마 조금 이제 헷갈리려고 하는 게 이제 등장했습니다. 조금 헷갈리려고 하는 게. 자, 넘어가 볼게요. 자, A의 L12 A의 IJ가 뭐라 하나 EI-J라고 했고 각각 I와 J를 I는 1, 2, J는 1, 2, 3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만들어 보라는 거야. 오케이? 자, 행은 몇 개? 2개. 열은 몇 개? 3개. 그죠? 열이 3개인 겁니다. 열이 3개면 가로가 길어지는 거예요. 1행, 1열, 2열, 3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행렬 A는 이렇게 좀 이렇게 넙대대하게 그려주시고요. 됐습니까? 1x1은요. 1, 1 대입한 거. A11. 그래서 2 빼기 1이니까 1. 얘는요. 1x2죠? 그죠? 여기가 1로 고정해놓고 이 자리 1, 2, 3 해주시면 돼요. 1x2죠? 그러니까 0이겠죠. 그 다음은요. 1x3죠? 여긴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겠죠? 됐어요? 이 자리가 1인 상태에서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그 다음은요. 2행으로 갈 겁니다. 이 자리가 2겠죠? 3이다. 그죠? 1 대입하면 3이겠죠? 2 대입하면 2겠죠? 1 대입하면 3 대입하면 4 빼기 3이니까 1이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행렬 완성.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안 어렵죠? 밑에 있는 13번도 해보시고 오른쪽이 14, 15, 16번도 딱 보자마자 아시겠죠? 좌우를 비교하셔서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성분끼리 같다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16번까지 끝내보세요. 일단 16번까지 끝내보세요. 자, 행렬에 뭐 서로 같은 행렬까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보실 건 덧셈과 뺄셈 보시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248페이지 다시 펴주세요. 행렬과 덧셈을 뺄셈을 할 건데요. 사실 되게 까탈스러워요, 행렬은. 덧셈과 뺄셈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행의 개수와 같은 열의 개수를 갖지 않으면 일단 덧셈 뺄셈 자체가 안 돼요. 정의되지 않아요. 책 보실게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248페이지에 같은 꼴의 두 행열 A, B에 대하여. 같은 꼴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행과 열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만 성분의 합을 A와 B에 대응하는 성분의 합을 더한 것들을 우리가 A 플러스 B 혹은 A 마이너스 B라고 합니다. 행렬 합 어떻게 된다? 만약에 행렬 A가 A11, A12, A21, A22였고요. 2x2로 예시를 들게요. B라는 행렬이 B11, B12, B21, B22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얘네들을 더한 결과는 어떻게 되겠다? 각 성분끼리 더한 게 되겠다. A11 더하기 B11, A12 더하기 B12, A21 더하기 B21, A22 더하기 B2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쉽죠? 그죠? 쌤 그럼 행렬의 차는 뭔데요? 행렬의 차는요. 얘를 빼는 거잖아요. 빼는 거잖아요. 빼면 되겠습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각각의 성분끼리 더하거나 빼주면 되겠다. 그럼 쌤 같은 꼴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계산 안 된다고 써주시면 돼요. 정의 안 됨 이런 식으로. 정의되지 않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수배는 또 얼마일까요? 요건 이제 행렬의 합차를 본 거고요. 행렬의 합차를 봤고요. 행렬은 실수배도 있습니다. 행렬의 실수배. 뭐 이를테면 행렬 A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뭐 K라는 걸 곱하는 뭐 3을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거야. 이런 건 어떻게 처리가 될까라는 겁니다. K 곱하기 보통 A11, A12, A21, A22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K가 모두 다 분배가 됩니다. 전부 다. 그래서 K의 A11, K의 A12, K의 A21, K의 A22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생각이거든요. 뒤에 문제 하나 몇 개 풀고 마무리합시다. 참고로 이런 게 있어요. 영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행렬이 뭐냐면 자, 오해하지 마세요. 영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영행렬은 0이 아닙니다. 영행렬은 우리가 대문자 5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이 아니에요. 대문자 5예요. 대문자 5. 대문자 5로 쓰는데 실제로 0을 염두에 놓고 5라고 쓰는 거긴 합니다만 대문자 5인 영행렬의 의미는 각 성분이 모두 0인 행렬입니다. 이런 애들도 영행렬이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쌤 그럼 0이랑 영행렬의 차이는 뭔가요? 0은 실수지. 0은 실수인 거고 영행렬은 행렬인 거지. 그럼 얘네끼리 같냐고 다르냐고 물어보는 게 약간 좀 어불성설 아님?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누군 고기를 더 좋아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더 채소를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죠?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럼 이 뭐 소고기랑 뭐 채소 뭐가 더 나아? 약간 이렇게 비교하는 느낌이 뭐 어쩌라는 거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애들이 아닙니다. 그냥 별개의 것이에요. 별개의 것. 그래서 얘네들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시면 안 되겠다. 정도? 각 성분이 모두 0인 행렬을 영행렬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그냥 이렇게 대문자 5로 표기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건 다 되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안 되는 건 신경 쓰셔야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249페이지에 몇 문제 안 남았다 그지? 요거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풀어보세요. 23번까지만 푸시면 되겠고요. 뒤에 숙제도 거의 없어요. 한 장 반?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조합, 그 직선의 개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거기부터 한 두 장밖에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셔서도 69번까지, 잠깐만. 72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한 장 반. 세 쪽만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그 남은 부분 행렬곱은 다음 시간에 하고 마무리를 짓고 말씀드린 대로 시험지는 내가 좀 약간 미니 모의고사 같은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미니 모의고사. 그렇게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행렬은 테스트 안 볼 겁니다. 테스트를 볼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렬은 테스트는 따로 안 볼 거고 전체적으로 보는 미니 모의고사를 하나 준비하도록 할게요. 다 풀었어? 채점형. 채점 해보세요.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9번까지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뒤쪽에. 뒤쪽에 69번까지. 딱 행렬 실수배까지예요. 얼추 됐다. 이제.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